EKG 그래프는 1mm가 보통 40ms가 되고 0.04초다. 5칸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0.2초가 되는 것이고, 10칸이면은 1cm가 되는데, 0.4초가 된다. 1mm로 해서 2.5mm가 P파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가 다시 2.5mm 추가돼 가지고 약 5mm가 되고, QRS는 대개 2.5mm 이내가 되고, 그 다음에 S가 끝난 데에서 T 시작 때까지는 4mm 돼 가지고, QT라고 하는 것은 대개 410ms가 되니까, 작은 거로 10칸, 그 다음에 5mm짜리로 2칸 돼가지고 1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 용어 문제인데, 이제 3초라고 하는 것은 대개 7 내지 8cm가 되는 것인데, 3초보다도 작은 것을 휴지, 포즈라고 하고, 3초보다 큰 것을 갖다가 어레스트, 즉 7, 8cm 이상 되는 걸 어레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사이너스 어레스트라는 것은 어레스트이기 때문에 7, 8cm 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프리매추어 정셔널 컨트랙션 같은 것이 생긴다. 또 이 휴지기의 PP 간격이 정상 PP 간격의 정수배가 아니다. 프리매추어 정셔널 컨트랙션 하니까 정수배가 아니게 되고, 조금 일찍 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수배가 되는 것은 AV 블록에서 프라이머리 AV 블록은 PR가 길어진 것이고, 세컨더리 AV 블록에서 모비트 조안이라는 것은 PR 간격이 길어지다 좁아지는 것이고, 모비트 2라는 것은 갑자기 끝나는 것인데, 모비트 조안에서 이렇게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항상 정수배로 된다는 것. 즉 세컨더리 AV 블록에서 사이너스 블록 기간이 정상 PP의 정수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컴플리트 AV 블록에서는 P파는 P파대로 Q파는 QRS는 Q파대로 돌아가지고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트로피나 혹은 또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줘야 되는 것이고, 하이 디그리 AV 블록이라는 것은 아티럴 플러터라든가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수배가 아니고 QRS가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혹은 정수배로 이제 QRS가 나타나는 경우 둘 다 증상이 없으면 뭐 특별한 치료는 없는 것이다. 아트럴 파이브레이션이 이제 다시 복습해 볼 것 같으면은 RR가 불규칙하고 베이스라인도 불규칙하고 많은 P파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하트레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베타 브로커, 이제 논 실렉티브 프로포놀이라든가 실렉티브 아테놀 같은 걸 쓰고, 또 센츄럴 카심체를 보고 베라카멜 딜체린 같은 것을 쓰면서, 만일 심방사 이동이 48시간 이상 될 때는 일렉트릭 카디오 버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찰스 바스가 2점 이상 될 때는 항원구 치료를 해주는데, 전통적으로 뭐 2 내지 0.5 내지 2의 미리그램의 와파린을 많이 사용했고, 요새는 노악 같은 새로 나오는 항원고제를 치료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와파린보다도 출혈이 좀 덜 했다고 했고, 항염수판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드그레일 같은 것은 클로트가 생긴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치료제의 역할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사이너스 어레스처럼 어레스트 되어 있는 동안에 QRS 간격이 정수배가 아닌 것이 있는 반면에, 사이너스 어레스미아라고 하는 것은
PR 간격은 일정하다. 그 P하고 R 간격은 일정한데 RR 간격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RR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은 PR 간격은 그 일정한 것을 갖다가 사이너스 어리세미아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약간 그 브레디카디아처럼 느리게 뛰는 수가 있고 이런 그 브레디카디아하고 그 사이너스 어리세미아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뭐 치료할 거는 없다. 즉, 지금 말하는 사이너스 어리세미아라는 것은 그 R는 변하는데 PR가 일정한 것이고 또 이제 사이너스 어레스트는 그 정수배가 아니게 그 어레스트 기간에 QRS가 비어 있고 프리머처 정신을 컨트랙션이 생기고 SSS라는 것은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는데 이것은 그 3초 그 미만의 그 포즈, 그 휴지라든가 브레디카디아라든가 그 AV 블록이 나타내면서 그 증세가 싱코프 같은 것이 나타나고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프리머처 벤트리클러 컨디션의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액토픽 그 펄스가 벤트리클에 생기는 것인데 대개 이제 QRS가 좀 크게 나타나는 파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첫째 그 오토매티시가 많아진 것이다. 즉 칼슘이나 카테코라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혹은 포타슘이 크던가 많던가 혹은 또 리엔트리 서킷 해가지고 스카 등이 있을 때에 또 뭐 손저성 심질환 있을 때에 스카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는 그 파가 좀 느리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트리거 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나 딜레이 그 디폴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롱큐티 신드롬이라든가 혹은 또 디지탈리스 혹은 카테카토놀라민 때문에 트리거드 비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이 떨어질 것을 SE 노드, AV 노드를 억제해가지고 떨어질 것을 감소해가지고 그 클래스 2 베타 브로콜 쓴다든가 혹은 트리거 비트가 생길 것을 감소하고 그래도 그 클래스 3 그 포타슘 안타고니스트를 쓰게 되는 것이다. 디지탈리스를 쓰면은 전형적인 그 스쿠프한 것이 나타나고 맥박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디지탈리스가 이제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로서 AV 노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하트레이트가 떨어질 수가 있고 AV 블록이 생길 수가 천천히 그러니까 강하게 뛰게 하던 역할을 하고 칼슘은 아고니스트가 되니까 또 이제 세게 뜰 수가 강하게 뜰 수가 있다. 그러나 AV 노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또 이 디지털리스로 인해 가지고 트리거 비트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또 하트레이트가 많아질 수 있는 그 프리머처 벤트리클러 컨트랙션이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레프트 벤트리클 엔드 디아스톨 볼륨을 많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바브리즘과 달리 이제 그 라테이션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레프트 하트 페일이라든가 아티얼 파이브레이션이라든가 딜레이트 카디오마이페시 중에서 그 하트레이트가 잘 뛰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EKG 보면은 그 델타파는 뭐 찾기가 쉽다. 이거 바이패스에서 이것이 그 넓은 QRS에다가 델타파가 보이는 것이 올파키스 파이트 신드롬의 그 전형적인 증상인데 이 바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기 심실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서 증상이 없으면은 뭐 특별히 치료할 수가 없고 대전제는 이것이 그 AV 노드나 SE 노드나 AV 노드 억제하려면 2나 그 4를 쓰고 또 바이패스를 억제하면 클래스 1A나 1C나 클래스 3를 쓴다는데 대전제 하에서 말을 들어 이제 그 WBW가 페록시몬 슈퍼벤트리칼과 같이 있다면은 아데노신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뭐 베타 브로커나 카시피텐 브로커를 써도 좋은 것이고 OTA를 써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아티로 파이브레이션 가치는 BW라는 것은 헤모다이나믹 안정할 때는 그 폐수율 억제는 클래스 1이나 3를 쓰고 불안정할 때는 물론 DC를 해준다. 그리고 절대적인 금기는 그
SNOD 에이블로 억제는 베타 브로커라든가 가심체들 브로커를 쓰게 되면은 SNOD 에이블로 억제가 되면은 바이패스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벤트리큘러 화브레이션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WPT가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점대 금기적인 것이 베타 브로커라든가 가심체들 브로커 2나 4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 스타디를 해가지고 레디오 프리퀀시 코테트 아블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페럭시멀 슈퍼벤트클 타키카디아의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아데노시지만은 이거 실패했을 때는 베타 브로커라든가 혹은 또 칼슘 채널 브로커, 센트럴 칼슘 채널 베라파밀들테제임을 쓰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그 RR다가 불규칙하고 베이스라인도 불규칙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에서 이제 복습해볼 만한 것은 이 레피드 벤트리큘러 리스판스 때문에 이제 호흡곤란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충분히 카디악 아우트가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백 프레셔가 이제 그 레프트 아트리움이라든가 혹은 또 롱으로 올라가서 폐 우려까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치료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액토픽 임펄스가 AV 노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SE 노드보다도 AV 노드를 컨트롤하는 베타 브로커라든가 칼슘 채널,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 혹은 디옥신이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스럼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와파이린과 노악 쓰고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 스타디를 해가지고 레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벤트리클러 플로트가 아니고 이것은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 일렉트릭 카디오버션 즉 오토매틱 일렉트릭 디파이브레이터 AED를 써가지고서 이제 CPR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에피네피린을 주면서 호흡을 갖다가 15대 1로 해주고 뭐 바소프레신 같은 거 주면서 루트 확보가 되면은 이제 의식이 없을 때는 리도케인을 써가지고 좀 빨리 뛰게 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아미오다른해서 그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 좀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V1, V2에서 아르다시가 나타나는 것을 그 토끼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브록이라고 하는데 라이트 번들 브런치는 레프트 번들 브런치보다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기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면서 이 라이트 번들 브런치가 있을 때는 그 T파가 인버스가 돼 보이는데 T파가 인버스하는 것은 라이트 번들 브런치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테미에서 3일이 지났다든가 포타슘이 적다든가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로지가 있을 때도 T파의 인버스가 나타나는 것을 참고해야 된다. 그 아테리얼 바이브레이션 환자에서 그 헤모다이나믹으로 불안정한 환자는 그 심초음파로 혈전의 우설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카디오 버전을 해놓은 것이 좋겠고 혈전을 막기 위해서 와파리라든가 뭐 노악 같은 걸 쓴다고 했다. 역시 RRRC가 불규칙하고 베이스라인이 흔들리는 아테리얼 파이브레이션에서 반복해야 할 것은 이제 자드바스에서 그 이상될 때는 그 와파린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좋겠고 혈전을 예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든 칼슘 채널제든가 디지털리스를 써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플레어리 리퓨전이 있다면은 뭐 락시스를 쓰기도 하고 또 뉴모니아와 같이 갔다면은 뭐 엔티바디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스럼보 프로필렉시스로 쓰는 ISA라든가 클로피도그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이미 클로트가 생겼을 때는 그 생기는 경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 큰 1cm짜리로다가 7개 내지 8개를 빈 것이 이제 그 정지 오레스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는 이유는 대개 이제 베타 브로커라든가 칼슘 제들 같은 SE 노드나 AV 노드를 갖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수준력을 감소시키고 사이너스 노드, AV 노드에 작용해서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P파는 P파대로 뜨고 QRS는 QRS 뜨는 그 컴플리트 AV 블록이 있을 때에는 이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저혈압이라든가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트로핀을 주면서 응급할 때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높은 그 아르파하고 그다음에 QRS 바가 밑으로 빠지는 그 프리머처 벤트큘러 컨트랙션이 나타났을 때는 그 증상이 있는 데에는 그 혈압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감수하고서 베타 블로커를 쓰고 트리거비트가 생길 것을 써가지고 클래스 3 그 포타시움 안타고니스트 아미도르다른 같은 걸 쓴다고 했다. 초음파는 이제 트랜스서레식 에코카디아가 있고 트랜스 이소파지얼이 있는데 트랜스 이소파지얼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그 레프트 아티리움에 그 혈전이 있는가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레프트 아티리움의 그 이어 거기 혈전이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방법이고 어떤 사람이 그 불규칙한 혹은 브레디카디아가 있을 때는 그 우선적으로 그 EKG를 갖다가 홀터를 해가지고 심전도를 확인하고 그 후에 뭐 초음파를 한다든가 일렉트로 피지올로직 그 스타디를 해가지고 구조적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7cm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레스트가 온 경우에 이제 그 정지라고 하는데 그 QRS 컴플렉스가 쉬었다 나오는데 그 어레스트 된 기간 동안에 PR 인터벌, RR 인터벌이 정상 RR 인터벌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사이너스 어레스트라고 했다. 이제 24시간 앰뷸레이터리 ECG 모니터링하고 일렉트로피지올렉 스타디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은 관찰하고 증상이 있으면은 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다. 스테미 치료하는 중에 갑자기 그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 왼쪽 스토넘에 그 저으면서 이제 에이펙스 사이에 그 어떤 그 판시스톨링 머머가 들리면 VSD처럼 그 septum이 럽처가 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즉시 에코로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6개월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S1, S2는 불규칙했고 하트레이트는 좀 많고 심잡음이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R'가 불규칙하고 베이스라인이 흔들리는 경우에 전형적인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인데 스럼브 가능성을 대비해서 와파린을 줘야 되겠고 뭐 카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충분한 그 항공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도하라고 했고 그 하트레이트를 갖다가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베타 브로커, SNOD, AV노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제대로 브로커, 센트럴 칼슘 제대로 브로커, 논 디하이드로피딘게 베라팜테티아즘도 쓰기도 하고 디옥신을 쓴다고 했다. 동혈동 전환을 유도하는 좋은 치료제로 DC 카디오 버전이 있다고 했다. EKG가 그 QRS가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됐고 할 때는 우선 이제 하트레이트가 많을 때는 페록시멀 슈퍼벤트리클 카디아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프리머처 벤트리클 컨트랙션이 주의하는 것은 이것이 RNT를 거쳐가지고 토로사 D 포인트를 지나서 이것이 벤트리클러 플러터 파이브레이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혈압이 떨어질 것 대비해서 뭐 이제 베타 브로커라든가 또 트리고비트를 생각해서 클래스 3를 쓴다고 했다. 그 네로 QRS하고 그 다음에 QRS 그 듀레이션이 그 3초, 43, 12 그러니까 3칸 12, 120ml 이하일 때는 이 RR-가 일정한가 해서 일정하지 않다면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아트리얼 타키카디아인 플러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R가 일정하고 베이스라인 일정할 때는 그 아트리얼 플로터나 아트리얼 타키카디아 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아트리얼 레이트가 이제 벤트리클러 많으면 아트리얼 플로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RP를 분석을 해야 된다. R하고 P 이 간격을 분석해 가지고 R하고 P 간격이 그 PR보다도 짧을 때 하고 있고 이제 길 때가 있는데 그 RP 간격이 그 PR보다도 이렇게 더 길게 되면은 아트리얼 타키카디아 중에서 어, 그 비전행적인 아트리오 벤트리클러 노돌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해당되는 것이고 만일 그 RP가 간격이 이 PR보다도 짧으면서 RP가 그 70ms, 1.5 그 작은 칸보다 작을 때는 AV 노드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되는 것이고 RP 간격이 70ms 이상, 즉 1.5 칸 작은 것보다도 더 길 때에는 그 AV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되는 것인데 노돌하고 노돌이 없는 거하고 차이는 AV 노돌 리엔트리 타키카디아는 그 P파가 관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SA 노드에서 P파가 나오는데 그 AV 노드에서만 이렇게 계속 빙빙빙 돌기 때문에 P파가 나오지 않는 것이 AV 노돌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고 P파가 나오는 것은 이제 AV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되는 것이고 AV 리엔트리 타키카디아는 그 RP가 좀 PR보다 더 길은 것인데 그 WPW하고 같이 나오는 150% 타키카디아가 되고 어, 160% 카드 대부분은 AV 그 노돌 리엔트리 타키카디아에서 P파가 나타나긴 나타난다. 리엔트리 서킷가 좀 더 큰 것이 AV 그 리엔트리 타키카디아하고 노돌이 아니다. 그 AV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W 신드롬하고 동반될 수 있는 그 것이고 160% 타키카디아의 제 번째 트리트먼트 초이스는 물론 이제 아데노신이지만 그 전에 베이글 스티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마사지, 코로나리아스 마사지, 찬물 세수, 숨을 마시고 등등을 해봐야 된다.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 있다가도 이제 오레스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얼마든지. P파는 P파대로, QRS는 Q파대로 어떤 컴플리트 AV 블록이라는 것은 그 인피어리어의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써 SA 노드, AV 노드에 어떤 그 혈액이 안 되니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즉 그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전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벤트리클 비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QRS가 그 두 개 나타난 다음에 한번 QRS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이런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날 때는 2대 1로다가 AV 블록이가 되는 것인데 두 번 중 한 번 이렇게 이제 정수배로다가 블록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의 원인은 대개 그 SE 노드보다도 AV 노드를 억제하는 베타 브로커 같은 것 혹은 칼슘 채널 브로커, SE 노드, AV 노드 억제하는 이런 것에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을 갖다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젤미트라든가 엔지오텐션 그 리셉터 브로커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렉티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즉 SA 노드, AV 노드를 억제하는 칼슘 채널 브로커라든가 혹은 베타 브로커의 부작용으로다가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났을 때는 A-계통이라든가 다이렉틱스를 써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노력과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사람이 그 기운이 너무 없을 때는 카디아가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포타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리고 혈압 강화제로다 이뇨제를 썼을 때에 포타슘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운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다이렉트에서 뭐 타티라 라식스 같은 건 전부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 반대로 포타슘을 올리는 것은 A-계통이라든가 스포르락톨 같은 것
그래서 이 약을 바꿔줘야 된다. 페록시몰 슈프로벤트칼 때 이제 그 베이거스 너블 스티뮬레이션 다음에 아드레널신을 트리트먼트 초이스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될 때는 베라페밀나 딜티에젬처럼 그 흡수를 브로커가 베타 브로커보다는 더 사용해볼 만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끔씩 가슴이 울컹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을 때는 프리모처 벤트리클 컨트랙션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 아란티 토르다스 에스퍼니스트 벤트리클로 이제 플러드 파이브레이션 될 수가 있으니까 심박중이 감소해가지고 오지름의 실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혈압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그 베타 브로커라든가 혹은 또 그 트리거비트가 생길 것을 대비해가지고도 이제 그 클래스 3를 써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